안녕하십니까. 1초의 승리입니다. 오늘이 옵션 만기이죠. 지난주 조정에 따른 그 상승이 4일 동안 연속 이어졌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인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강보합으로 마감이 되었죠. 외국인 투자가들과 기관 투자가들이 그 하방 포지션을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빠지지 않고 상당히 선방한 그러한 하루였습니다. 먼저 한 시황을 살펴보면은 그동안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이 지난번 그 종합지수가 2090포인트를 찍고 내려올 적에 그 포지션을 하방으로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까지 이것이 계속해서 부담이 되었었는데, 차올물은 제가 오늘 분석을 해보니까 9월물은 일단 상방으로 포지션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포지션 규모가 적기 때문에 뭐 얼마까지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은 좌우지간 앞으로는 이제 그 옵션 만기의 부담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지점을 높여가는 그런 패턴이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 종합지수가 그 3년간의 박스권을 강하게 상향 돌파했죠. 잠깐 한번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3년간의 박스권을 상향 돌파한 후에 조정이 들어왔는데 조정 폭이 예상보다 조금 깊었습니다. 강하게 전고점을 바로 이게 돌파를 하려면은 23.6%나 31.8% 이 정도 선에서 조정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한 단계 더 밀어버렸죠. 이때는 대외 악재로 인해서 비교적 크게 빠져가지고 20선을 일단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이 상승폭에, 여기서 시작한다면 이 상승폭에 대략 62% 정도 조정을 받고 나서 이제 반등이 시도되고 있는데, 여기 음봉이지만 4일 연속 이렇게 상승이 이루어졌죠. 이 고점을 V장으로 바로 돌파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이 하락폭이 생각보다 조금 더 깊게 나타나기 때문에 V장인 상승보다는 이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눌목 주고 또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현물을 4,000원 넘게 매수를 하고 오늘도 1,600억 넘게 매수를 하지 않습니까? 왜 현물은 매수를 하는데 파생은 하방을 해두느냐? 일단 파생으로 이렇게 장을 누리면서 현물을 저가에 매수하고 일단 충분히 매수했다고 생각이 되면은 다시 선물로서 장을 올리는 그런 패턴을 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지금 흐름은 그동안 하락에 따른 지난주 하락에 따른 이 반등이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재차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상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운치를 해본다면 자, 3년간의 박스를 돌파한 후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62% 정도 되돌린 후에 다시 반등이 나타나고 있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V장으로 물론 갈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다음날 당장 선물을 다음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당장 선물을 5,000계약 넘게 매수를 하면서 주식도 좀 이렇게 매수를 해준다라면은 V장으로 바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물 매수 규모가 크지 않을 경우에는 전 고점 근처 약간 못 미치는 선에서 약간 눌림목을 줬다가 그 다음에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9월 둘째 주 목요일까지는 얼마 전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상승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앞서 상승 후 조정을 받을 때 이 눌림목 과정에서도 현물을 계속해서 매수를 했어요. 현물을 물론 판날도 2, 3일 있었습니다만은 반 규모보다 산 규모가 훨씬 더 크죠. 어제 오늘 양일간에 걸쳐서 매수한 금액도 5,500억이 넘습니다. 자, 현물을 지속적으로 사면서 선물로 장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옵션을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이 콜 매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콜 매도는 방향이 아래 방향. 그 다음에 푼 매수도 하방.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이 동시에 콜 매도, 푼 매수로 추세적 하방 포지션을 구축을 해두기 때문에 오늘까지 장은 대외 악재나 호재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조정받는 그런 분위기가 지난주까지는 이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당연히 이렇게 하락폭이 깊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선물로 장중에 적당하게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옵션은 개인들이 조금 손실 보고 외국인과 기관은 뭐 큰 손실 없이 마감한 그런 월물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46조 원의 그 재정 정책을 펴고 그다음에 오늘 금리를 또 인하를 시켰죠. 모처럼 13개월 만에 이게 금리를 인하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부의 그 경기 부양에 대한 그런 기대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경기가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주가도 점진적으로 상승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그 수급 동향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2천억 넘게 샀네요. 2천억. 2011을 1억을 매수했고 그 다음에 코스닥도 545. 비교적 좀 많이 매수를 했죠. 많이 매수를 했어요. 어제 오늘 양일간에 거쳐서 그 거래소 시장에서는 5천억 넘게 매수했네요. 기관은 오늘 팔았죠. 투신은 아직까지 그 환매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투신권의 매물은 당분간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투자 좀 팔고 그 다음에 보험, 은행과 투신은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매물을 계속해서 넣어놓을 수밖에 없는 구도다. 2009년 1월 1일부터 본다면 은행권에서는 약 10조에 달하는 주식을 팔았어요. 10조에 달하는 주식을 팔았고 연기금은 계속해서 살 수밖에 없는 구도죠. 보험도 좀 사고. 자, 그 다음에 개인들의 경우에도 개인들은 보면은 지수가 빠지면 다시 말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팔아서 지수가 빠지면 매수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 됐습니까? 올라가면 팔고 이 반대로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 매매 습성이 그 본인의 매매에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주식이 많이 빠지면은 저평가 되었구나. 많이 빠졌으니까 여기가 바닥이겠지 생각하고 또 매수를 하죠. 한 단계 더 내려가면 또 추가로 물타기를 한다는 거죠.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또 물타기를 하죠. 근데 이 방법은 상당히 잘못된 방법이 손실 본 종목에다가 추가 매수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올라가는 말에 튀는 말에 자꾸 추가적으로 물량을 실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예를 들어서 상방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튼 종목이 뭐 만원에서 출발했다. 그러니까 11,000원까지 올라가면 한 10% 수익이 나는 거 아니에요? 10% 수익이 나면 여기서 눌림목 주고 다시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될 경우에는 여기서 추가로 매수하는 거예요. 추가로 매수하면서 여기 손절 라인을 여기에 실은 물량은 손절 라인을 별도로 잡는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이익이 날 때마다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서 거기서 성부를 보고 나와야 되는데 계속 내려가는 종목에다가 물타기를 하니까 답이 없다는 얘기죠. 이 종목이 언제 갈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방향이 쫙 이쪽으로 튼 종목은 이 추세가 지지 라인이 어느 정도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 지지 라인을 깨면 그냥 팔면 되는 건데 아래쪽으로 이렇게 꺾여 있는 종목은 밑에도 지지선 보이고 지지선 보니까 이거 무너지면 또 여기 지지 되겠지. 또 무너지면 여기 지지 되겠지. 하다 보니 끝이 없는 거예요. 지하 1층 밑에 내려가니까 지하 2층이 있고 지하 2층 밑에 내려가니까 지하 3층이 있고 저 지하 10층에 그 밑에 또 기계실까지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어지간 종목이든 뭐든 간에 방향을 위쪽으로 틀었으면은 수익이 나는 쪽에다 계속해서 이렇게 물량을 실어가는 것이 정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자, 주체별 매매 동향 보면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약 36% 정도, 36% 약간 못 될 거예요. 36%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36%. 엄청난 비중 아닙니까? 3분의 1 이상을 외국인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2009년부터, 그리고 2008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 아시죠? 2009년부터 현재까지 외국인들이 얼마를 주식을 샀느냐? 이거 한번 보세요. 8월 14일자 기준으로 73만 9,716억. 오늘 한 2천억 더 하면은 거의 74조 가까이 되죠. 74조 가까이. 73조란 주식을 9, 10, 11, 11년도에는 약간 팔았어요. 몇 조 정도 팔았고, 그 다음에 12, 13, 14. 올해도 계속해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뒤에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거대한 외국인들이 매집 구간이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73조나 여기 쓸어 담았는데 여기서 장이 붕괴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반드시 뒤에는 기관 투자가들이 외국인들이 산 이 물량을 받아주는 그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왜 그때 가서 받아주느냐. 이제 장이 이제 신고가를 뚫고 이제 치고 올라가면은 그 개인들이 이제 환매했다가 그때부터 다시 사주세요 하면서도 펀드에 갖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신들이 멍청해서 주식을 계속해서 파는 것이 아니고 개인들이 팔아달라니까 어쩔 수 없이 파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들은 계속해서 파는 구도. 외국인은 그 물량을 계속해서 저가에 받고 있는 거죠. 자, 코스닥도 외국인 투자가들이 약 1조 9천억 정도 지금 사고 있죠. 1조 9천억 정도. 자, 여기 보시면은 기관들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약 22조를 팔았어요. 22조를 팔고 코스닥을 약 1조 7천억. 이 기관계죠. 투신이 그 중에서 약 57억 5천억을 팔았어요. 57억. 그럼 다른 기관은 좀 샀겠네. 응? 전체 기관 통계가 22억 4천만 원씩 팔았는데 그 중에서 투신이 약 57조를 팔았으니까 뭐 보험이라든지 막 이런 데는 샀겠죠. 자, 연기금은 31조를 샀어요. 31조. 연기금 31조. 제가 볼 때는 착 올라갈 때 위에서 잡을 것이 아니고 그 바닥에서 살적에 화끈하게 사고 말아야 돼. 착 올라가면서 자꾸 단가 높이지 말고. 좋은 주식은 지금 자꾸 사야 된다니까요. 좋은 주식은. 자, 개인들은 어때? 개인들은 약 31조를 팔았네요. 31조. 그 신기하게 딱 금이 같네. 응? 개인들 31조 판 것을 연기금이 31조를 샀네요. 그죠? 보험은 약 6조 3천억 정도 사고. 자, 이 통계 보시니까 답이 나오죠.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금도 어제 그 4천억 넘게 샀고 오늘도 2천억 사지 않았습니까? 지금 가격대가 높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높다고. 지금 상대에서 4천억, 2천억 사면 공격적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제가 볼 때는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아직 고점도 뚫지 않았지. 고점 뚫고 나서 사상 최고치를 뚫으면은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레이스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우리 증시가 지금이 아직 2100포인트 돌파를 했죠. 그럼 내년에 우리 증시가 2500, 3000을 간다는 이야기예요. 간다고. 그래서 제가 그 레버리지 상품이죠. 코덱스 레버리지. 저는 코스닥에 저가 종목 그런 거 잘 안 하거든요. 선물을 주로 하면서 이제 옵션은 타이밍이 좋을 때. 왜? 타이밍이 좋을 때 2, 300 내도 2, 3천 벌 수 있는데 뭐 투자할 만하잖아요. 그죠? 선물과 그 다음에 옵션. 그 다음에 개별 종목 선물이 있어요. 종목 선물. 그 25개 종목이 있거든요. 25개 종목. 우리나라 업종 대표주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25개 종목하고 그 다음에 코덱스 레버리지 이 상품을 가지고 매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점포를 너무 저분하게 잘 펼쳐 놓으시면은 집중력이 떨어져서 매매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종목을 할 적에도 거래소를 하시려면 거래소를 하시고 코스닥을 하시려면 코스닥을 하시고 그럼 내가 한 2, 3천짜리를 선호하고 이 종목들을 빨리 움직일 때 이때 매매하니까 승률이 높더라. 그럼 그런 종목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 2, 3천짜리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금액이 크겠습니까? 금액 억대 넘어가면 할 수가 없잖아요. 10억 이후 되면 2, 3천짜리 주식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아시는 분은 투자 금액이 약 1,000억 정도가 되는데 그분은 삼성 관련 주식 아니면 매매를 안 하거든요. 삼성, 물론 지금은 좀 바뀌겠습니다만 삼성전자, 그 다음에 삼성그룹 관련주, LG전자, 포스코 등등 아주 초우량주에 사지 않는다. 왜? 한 종목 살 때 최소 단위가 30원 넘게 사니까 마땅히 살 종목이 없는 거예요. 개별주 사면 자기가 살 적이 올라갔다가 팔면 또 내려버리니까. 그래서 초우량주만 사니까 절대 손해를 보지 않죠. 왜? 그러한 종목들은 추세가 상승 추세로 돌아서지 않으면은 수익이 나지 않잖아요. 수익 내기 어렵다고.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찬스죠. 추세가 상방적으로 이제 트는 종목들이 서서히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일반인들은 이제 금액이 적으신 분들 몇백, 몇천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주가가 폭락하더라도 종합지수가 하락하더라도
코스닥 일부 종목들은 또 막 상치면서 가는 종목들 막 있잖아요. 그런 종목 차에 다니면서 매매하니까 그 나름대로 그 정확한 그게 없는 거죠. 그 돈 많은 사람들은 경기가 살아날 때, 그리고 주가가 바닥치고 올라갈 때 이때만 하거든. 모든 것은 제가 볼 때 타이밍이라고. 자, 그 다음에 그 주체별 포지션 동향, 이 9월물에 9월물. 오늘 옵션 마감된 것은 8월물이죠. 8월 둘째 주 목요일이고 9월물이에요, 9월물. 그럼 9월 둘째 주 목요일 날 또 결제를 받게 되겠죠. 근데 거래일 수가 17일밖에 안 돼요, 17일. 8월물은 거래일 수가 약간 길었는데, 9월물은 17일밖에 안 되더라고. 뭐 추석 끼고 또, 그 다음날은 또 이게 강목질이죠. 그래서 빠지고 해가지고 17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17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프리미엄 감소 속도가 조금 빠를 수가 있어요. 그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세트값 보시면은 하루가 지남에 따라서 옵션 프리미엄이 얼마만큼 감소할 것인가를 나타내주는 지표가 있어요. 그게 세타라 지표거든요. 그 옵션 민감도 지표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세타 값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변동성 지표예요. 변동성. 내재 변동성이 장중에 살아 움직이나 꺾이나 이것만 잘 관찰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옵션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지수가 그 마지막에 그 빠질 적에 종합지수 20선을 깨고 내려갈 때 그때 순간적으로 한 3, 4분 사이에 그때 선물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선물은 5분, 5분 차트로 음봉, 양봉 딱 요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그러니까 3, 4분 사이에 보니까 10배 이상 나더라고. 10배 이상. 그때 6,000% 났잖아요. 6,000% 당일날. 2,000원짜리가 12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6,000%가 났다고. 6,000%. 그 이거는 뭐 아주 급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베팅할 수는 없고 한 2, 300만, 200만, 1, 200만 하더라도 괜찮잖아요. 1, 200만 하더라도 100만 원만 해도 정확히 바닥에 잡을 수 없다 치더라도 한 뭐 2,000% 먹더라도 2천만 원 벌잖아. 3, 4분 사이. 그런 그 타이밍을 잘 포착한다면은 적은 금액으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그 상품이 옵션 상품이다. 그 절대 많은 금액 가시면 안 돼. 한번 걸리면 죽어. 아시겠어요? 자, 이것은 그 차월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포지션이 제대로 이렇게 그 구축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3, 6, 9, 12월 물은 거래 기간이 6개월이잖아요. 6개월. 거래 기간 6개월이에요. 6개월. 3, 6, 9, 12월. 그럼 9월 물은 6개월에 해당하죠. 여기서 1월 물, 2월 물, 그 다음에 4월 물, 5월 물, 8월 물, 또 뭐 있습니까? 10월 물, 11월 물은 거래 기간이 3개월, 3개월. 그럼 9월 물은 6개월 전부터 매매가 가능했다는 얘기죠. 그것이 지금 쌓인 것이 이런 형태의 포지션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런 형태의 포지션. 이 차트가 너무 들어 누워가지고, 이 진폭이 잘 보이질 않네요. 진폭이. 여기가, 여기가 저기 그 외국인 포지션. 자, 외국인들은, 이게 지금 이게 간격이 좁아 그러는데, 이제 간격을 좀 이렇게 하면은 280 있죠. 280에서 280 상방 쪽으로 그 올라갈 경우에 수익이 많이 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수익이 많이 나는 구조. 그럼 280포인트. 선물, 코스피 200 지수, 코스피 200 지수 280포인트를 저는 17간 한 목표를 삼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2시 한 20분 정도 됩니까? 제가 2시 20분 정도 되어서 매일 저게 선물 방송을 하거든요. 선물 옵션 방송을 하는데, 차월물 275짜리를 0.5부터 입질 매매 시작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날 종가가 0.83가 끝났어요. 오늘 얼마까지 갔냐면, 1.18인가. 그러니까 55,000원 주고 산 게 118,000원까지 갔으니까, 대략 한 80% 막 이렇게 간 것 같더라고 보니까.
조금, 거의 뭐, 조금만 더 가면 더블이잖아요, 더블. 거의 더블 같네, 더블. 꼭지는 팔 수 없는 거지만. 그리고 오늘 다시 64,000원에 또 재구축을 했어요. 64,000원에. 오늘 74,000원이 끝났죠. 이번에는 10개야. 10개야 개발에 300만 원밖에 안 돼. 300만 원. 300만 원. 자, 외국인들은 여기를 지금 일단 그 목표로 입질 매매를 한 그런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개인들 보면은 여기 280이거든요. 여기가 제로야. 제로 아래쪽에 지금 놓여 있잖아요. 이게 손익구조가. 그럼 280 여기까지 간다라면은 그 개인들은 손실이 가장 많이 난다는 거예요. 외국인과 그 기관 투자가들이 딱 손을 잡으면 개인들이 당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주가가 빠지고 할 이유도 별로 없고, 응? 저 권점을 강하게 치고 갈 수도 있었는데 자꾸 누르잖아요. 왜? 포지션이 하방으로 돼 있으니까 누르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옵션은 그 레버리지가 엄청나다 그랬죠. 선물은 약 9.5배. 지금 점유율이 낮으니까 9.5배. 옵션은 만긴 날은 뭐 엄청나고, 만긴 날 아니더라도 한 30배에서 50배 정도 되거든요. 30배에서 50배 정도. 자, 그리고 그 개인들의 경우, 기관들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280까지는 수익이 조금 나는 구도야. 나는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손실이 나는 구조, 그 위로 올라가면 손실이 나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이 상방 목표치는 대략 9월 둘째 주 목요일까지 본다면 280포인트 근처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기관들이 280 정도 되면은 손실로 돌아서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277.5 정도. 그렇다면 여러분들 앞에 275를 한번 겨냥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많이 먹으려면은. 그런데 장이 지글지글 이렇게 움직인다 할 경우에는 수익이 별로 안 날 수도 있어요. 안 날 수도 있고, 강하게 움직인다 할 경우에는 순식간에 또 이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거든요. 자, 이제 포지션을 보니까, 외국인 기관 투자가들이 다음 얼물에는 상방적으로 포지션을 구축을 하겠구나. 만약에 상방적으로 같이 포지션을 구축한다라면은 대형 악재가 나와도 억지로 끌어올린다고. 50만 개가 되면. 예, 잠깐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변곡 시스템. 자, 변곡 시스템. 그 일봉 차트. 일봉 차트에서 변곡 시스템이 발생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선물 10포인트 정도는 거뜬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시스템이 속임수를 간혹가다 줄 수도 있거든요. 10번 정도에서 한 2번 정도, 그러니까 확률이 80% 정도 된다 보시면 돼요. 80% 정도. 80%면 상당히 높은 거죠. 2번은 틀리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한 번도 시장에 반납하지 않고 계속 벌려고 하니까 항상 그 심리적으로 부담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들어갈 때는 얼마를 시장에 반납하겠다. 10번 매매하면은 7번, 8번은 수익 내지만은 2번, 3번은 내가 시장에 반납을 하겠다. 그런 마음자세로 임한다면은 그 손실 나도 그렇게 두를 필요가 없죠. 손실을 하면 되는 거죠. 그죠? 다음에 또 벌면 되니까. 자, 일봉 시스템. 일봉의 변곡 시스템인데, 제가 어제 그 2시 20분 방송에서 얼마를 돌파하면은 그 종가물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처음을 그 당시에 딱 이게 변곡 시스템에서
바이 신호가 딱 뜰 때 그때 매수해도 오늘 아침에 올라갈 때 팔면 약 80, 90% 정도 수익이 난다는 얘기예요. 수익이. 아직까지 오늘 올라갔다 이렇게 흔들렸지만은 전혀 시스템에는 변화가 없었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바이 신호가 떴잖아요. 바이 신호. 바이 신호가 어디 떴냐면 이 봉에서 떴어. 이 봉에서. 아, 이 봉 다음에 이 봉에서. 이 봉에서. 이 봉에서 떴으니까 여기에 그 빠져 출발하더라도 여기 신호가 바뀌지 않으면 팔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네, 추세 매매를 하기 때문에. 추세 매매를 하는데 그러면 그 리스크가 얼마 정도 되느냐? 최대 리스크는 2포인트, 2포인트. 그럼 추세 매매를 했는데 내가 방향이 틀려버렸다. 저런 변곡 시스템이 쏘임수를 주는구나. 2포인트 손해를 볼 각오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걸려들면 이제 맞는다면 이제 10포인트 넘게 수익을 내는 거죠. 여기서 이 바이 신호는 여기서 떴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셀 신호 떴잖아요. 셀 신호. 이 셀 신호는 어디 떴냐면 이 봉에서 떴어요. 이 봉에서. 그 빨간 봉. 그럼 그 다음날 이제 올라 출발하면 좀 불안할 거 아니에요. 여기 종가 보고 이제 이거는 종가를 항상 기준으로 하거든요. 장중에 깨든 말든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장중에는. 간다 생각하면 조금 밀려도 추세 매매 같은 경우는 종가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선물 매매할 적에 5분 차트 보고 매매한다. 그럼 5분 끝날 때까지는 장대 연봉이든 양봉이든 뭐 신경 쓸 필요 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장중에 보면은 이놈의 봉이 빨간 봉이 됐다, 파란 봉이 됐다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매수를 했는데 빨간 봉 생기다가 또 파란 봉이 또 바뀌어. 그 불안이 던져버리거든요. 그럼 딱 5분 끝날 되면 딱 꼬리 달고 올라가지고 빨간 봉 만들면서 딱 그 다음에 가버린다고. 그래서 내가 5분 봉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5분 종가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고 30분 봉을 보고 매매할 경우에는 30분이 끝나는 시점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봉 시스템이기 때문에 뭐 1시, 2시 뭐 다 볼 필요 없어요. 딱 끝날 마감 시점에 이 시스템이 그런 게 신호가 바뀌는 그것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발생했고, 그럼 요 바이 신호는 이날 발생을 했거든요. 이날 발생했어요. 선물이 267로 끝났네요. 267.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265 아래쪽 구간은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추가적으로 더 빠지더라도 또 순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 라인 때문에 3분의 1 정도는 매수를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 다음날 이날 종가물이 말씀드렸으니까 그 다음날 빠질 때 중간에 살 수도 있고 여기서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그 사신 분들은 이제 수익이 꽤 난 거고 중간에 사신 분들은 그날 일식으로 손해봤다가 이제 그 수익으로 이제 전환된 거죠.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12,000원이 그때 12,090인 거 어떻게 했는데 12,000원이 붕괴되면은 뭐 매수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좀 더 내려갔다가 오늘 12,225원인가요? 그 저지간 수익이 좀 낮잖아요. 그죠? 그러면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에 뭐 10%, 20% 낼 수 있는 그런 게임이 아니고 한 3%, 5% 정도 낼 수 있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10억만, 금액이 크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종목 잘못 고르면 지수 올라가도 손해를 볼 수가 있다고. 그러나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방향만 맞추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프리미엄 감소분이라는 시간 가치라는 게 없거든요. 그 방향만 맞추면 되니까 눌렀다 올라가든 뭐 자주간 올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상품이 제가 볼 때는 레버리지 상품이다. 코덱스 레버리지. 종합지수 곱하기 2배의 수익을 주는 그 상품이거든요. 자, 그러면 1초 승부사 이거 변곡 시스템 이걸 제가 만든 거예요. 변곡 시스템에서 매도 신호가 발생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자꾸 이제 빠지면 사야지. 사야 된다고. 이거 하고 말겠어요? 이거 하고. 이거 안 만나고. 아까 요까지 가든지 뭐 넘어서든지 하지 않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옵션 매수의 장점. 오늘은 옵션 이야기, 옵션 만기를 가지고 옵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옵션 매수.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매력적인 상품이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대다수는 옵션 하면 엄청나게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제가 볼 때는 주식이 옵션보다 훨씬 위험해, 주식이. 왜?
주식은 1억이 있으면은 1억을 다 베팅하잖아요. 그러면 20%, 30% 손해볼 때 있거든요. 그럼 2천만 원, 3천만 원 손해본다고. 그러니까 옵션 같은 경우에는 1억이 있는데 무식하게 1억 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1억이 있으면은 내 자본의 5% 미만에 산다고, 5%. 그러면 내가 좀 이렇게 뭐 비중을 쉽게 했다면 500만 원 가지고 하시면 돼요, 500만 원. 만에 하나 다 잘못되니까 다 날릴 경우에는 500만 원만 내가 책임을 지면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자, 여기 보면은 손실은 프리미엄이 한정되고 이익은 무한대다. 손실은 500만 원 투자했으면 500만 원만 내가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고 이익은 500만 원이 5억이 될지 50억이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타이밍, 그런 큰 시세를 주는 그런 그 타이밍에 걸려들면은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옵션 매수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뭐 판교에 잘 안 나네. 아파트 분양을 해요. 아파트 분양. 그 30평 기준으로 한 5억을 한다고 계산합시다. 하죠. 5억. 분양가 5억이야. 분양가 5억인데 지금은 또 보니까 좀 그 위치가 좋은 자리는 또 조금 이렇게 프리미엄이 막 형성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뭐 시장상이 그렇게 녹록지 않아서 프리미엄이 한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붙어 있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500만 원만 붙었어요. 그럼 아까 내가 지금 500만 원 투자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500만 원을 주고 다음에 입주할 수 있는 30평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권을 사는 거예요. 그 권리를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매수자는 권리만 있는 거야. 권리만. 그러니까 매도자는 그 입주권을 판 사람은 의무를 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매도자는 의무를 지게 되고 매수자는 권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입주할 수 있는 권리. 500만 원 주고 샀는데 정부에서 뭐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고 막 금리도 인하시키고 막 경기도 막 부양하잖아요. 그럼 내년 봄을 지나서 내년 하반기로 또 아까니까 이것이 막 급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억 하던 아파트가 7까지 올라갔어. 그럼 얼마 붙었지? 프리미엄이? 2억이 붙었죠, 2억. 그럼 실제 보면은 5억 하던 아파트에 2억이 붙었으니까 40%가 오른 건데, 40%가 오른 건데, 내가 투자한 금액은 500만 원 안 돼. 그럼 5, 4, 20. 나는 40배의 4,000%의 수익을 낸 거예요, 4,000%. 이 옵션 매수의 원리가 이거거든요, 4,000%. 그런데 만약에 500만 원 주고 샀는데 경기가 더 안 좋았어. 그래서 프리미엄이 떨어져. 그 300만 원이 떨어졌어요. 그럼 내가 200만 원 손실을 보고 300만 원만 투자금을 회수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매도는 그 지불할 다음에 아파트를 넘겨줄 의무가 발생을 하지만은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 입주할 수 있는 권리만 있는 거예요. 권리.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의무보다는 권리가 좋은 거예요. 매수로서 적은 돈으로서 한번 승부를 내는 그런 게임을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괜찮다. 주식을 하신 분은 선물을 하시는 분이건. 단 하다 보면 열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좀 그 매매가 꼬이다 보면은 투자금을 올려가지고 막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500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이것이 일주일 사이에 10배 올라가 5천만 원을 벌었다. 그럼 그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무슨 생각을 하시겠냐고. 야, 내가 1억을 베팅을 했더라면은 10억을 버네? 이런 생각 안 갖겠어요? 그런 생각을 갖는 순간에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야, 나락으로. 이 자금 분배,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매매 통제가 있잖아요. 이런 심리적인 부분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잘하다가도 한 번 실수로 완전 망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오랜 경험에서 이런 걸 다 겪어봤어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인간의 욕심이 더 크게 벌고 싶어. 비근한 예로 2천만 원 가지고 2, 3개월 사이에 20억을 만들었어. 그럼 그때 무슨 생각하냐면, 실제 그냥 2천만 원 가지고 20억 벌었으면은 능력이 있는 거니까 19억 빼고 1억만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 1억까지 또 200억도 벌 수 있는 건데, 그잖아요? 그런데 20억을 찔러가지고 200을 벌려고 달려들어. 200억 벌어가지고 뭐 해주겠다고. 이런 욕심을 억제하지 못하면은 한 번 실수로 그냥
인생이 완전히 이렇게 망가지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손실은 프리미엄이 한정되고 이익은 무한대다. 소액으로 매매가 가능하다. 투자 금액이 뭐 완전 제압받는 건 아니죠. 내 1,500만 원 있으면은 0.01짜리 살려면은 5,000원만 있으면 돼요. 5,000원. 5,000원. 예전에는 거래 성수가 1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50만 원 바뀌었죠. 선물로 똑같아. 그럼 0.01 곱하기 50만 원 하면은 5,000원이야. 5,000원. 최소 단위 한 계약 사면 5,000원 정도 살 수 있거든요. 5,000원 갖고 살 수 있거든요. 그러면 5,000원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한 계약은 살 수 있어요. 그럼 내가 1,500만 원을 예치를 하고 거기서 10,000원을 투자하든 100만 원을 투자하든 그것은 본인의 그 능력 범위 안에서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레버리지가 적은 금액으로 인생을 바꿀 정도의 큰 금액을 벌 수 있다. 하다 보면은 배짱만 있으면은 한 번은 큰 대박을 터뜨릴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동안 최고 많이 벌어본 게 80배 벌어봤는데 10배 이런 거는 많이 벌어봤어. 10배 이런 거는 지수가 뭐 초폭등하지 않더라도 2, 3일, 3박 4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추세를 형성하면서 움직일 경우 지수 예측만 잘하면 벌 수 있는 거거든요. 10배 정도는. 그런데 100배 이상은 좀 이렇게 천운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천운도. 운도 좀 따라줘야 돼.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1,500만 원을 넣고 만약에 1,500만 원을 입금했을 경우, 입금하고 투자를 할 경우 2, 300 이상은 초과하지 마세요. 2, 300 이상. 이거는 돈을 가지고 승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타이밍으로 승부를 하는 거거든요. 경제를 공부해서 그 타이밍에서 돈을 좀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돈 가지고 이게 돈 버는 거 아니에요. 2, 300만 원 가지고도 한 10배에 걸려들면은 2, 3천만 원 되잖아요. 2, 3천만 원. 그 다음에는 1,000만 원 1,000만 원 빼고 1,000만 원 하는 거예요. 1,0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운 좋게 또 10배짜리 걸려들었다. 그럼 1억 될 거 아니? 그때는 5천만 원 빼고 5천만 원 또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1년에 한 3번에서 5번 정도만 그런 결정적인 찬스를 이렇게 포착해서 투자를 한다면 1년 사이에 주식 10억 가지고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벌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2, 300가 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 투자할 때와 관망할 때, 이 중요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매매하다 보면은 현재 구간이 무슨 구간인지도 모르고 계속 사고 팔고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장중에 할 일이 없을 때가 많아. 장이 왔다 갔다 일하는데 여기서 매팅 먹으려고 왔다 갔다 해봐야 힘은 빠지 돈이 안 된다고. 나중에 경험이 자꾸 쌓여가지고 오랜 세월이 지나면 그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투자 경력이 적으신 분들은 이거 놀면 오늘 1단계로 벌어야지 10만 원이 어디야? 땅파에 10만 원 나오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장중에 틱도 안 먹게 한다는 얘기죠. 그분들 제가 볼 때는 기본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돈 못 벌어요. 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조금 벌었다 깨있다 바쁘기만 바쁘지 돈이 안 모인다니까. 가만히 있다가 한 번에 크게 먹는 그것이 제가 볼 때는 투자의 핵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조지 소로스 같은 그런 사람들 봐보세요. 매일 사고 팔고 하나. 몇 년 기다리고 있다가 결정이 찬스 때 있는 재산 다 끄다 베팅해. 그만큼 확신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죠. 아니면 또 과하게 또 손질을 해. 그러나 대다수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샀다 팔았다 10만 원 벌었다 5만 원 깨있다가 또 5만 원 벌었다 10만 원 깨있다 하다 보면 나중에 수수료만 나오고 수수료 나오면 어때? 쉽게 이야기하면 단기간 내에 이게 계좌가 망가지느냐 시간을 두고 완만하게 망가지느냐 그 차이야. 제가 볼 때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돈 다 없어진다고. 이것을 깨닫기까지는 수많은 돈과 수많은 시간을 낭비를 해야만이 설성세월을 보내야만이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이야기해줘도 자기 역량이 그것밖에 안 되면 들어오지 않는다고 이야기가. 누군가 무슨 이야기를 했을 때 내 역량이 그 정도의 위치에 와 있지 않으면
그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한다니까요. 그 노하우를 가르쳐도 그것이 노하우인지 아닌지 모른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바둑, 한 5단 정도 두는 사람이, 한 6, 7급 되는 사람한테, 키포인트를 가르친다고 해서 이게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는다. 그때는 안 끄떡끄떡하지만은, 다음에 또 보면은 안 되죠. 그와 같은 거예요. 자기의 역량을 어느 정도 끌어올려야만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투자라는 게 보면 아주 알고 보면 아주 상당히 단순해. 처음에는 많은 것을 알아야 돼. 알아야 어느 것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는가를 다음에 알 수가 있는 거니까. 많은 것을 알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것을 단순화시키는 작업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내 매매 창에 컴퓨터를 4대, 5대 놓고 일본 차트 막 여러 가지 막 펼쳐놨잖아요. 응? 잘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만 본다 그러는데, 한 가지만. 왜? 다른 지표들은 것이 A라는 지표가 맞을 때 B라는 지표가 틀릴 수가 있고, 또 A, B라는 지표가 다 맞는데 C라는 지표가 틀릴 수 있어. 그럼 뭘 기준으로 해서 매매를 하겠어요? 빠른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거는 빠른 결단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 4분 사이에 20배씩의 마력이 터지는데, 그런 건 언제 다 생각하고 있겠어요.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1초의 승부사. 예전에는 5분을 망설이는 사람,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5분을 망설이는 사람은 절대 성공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더 빨라지고, 템포가 더 빨라져가지고, 스피드 시대다 보니까 1초야. 순간적으로 딱 이렇게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내려면 나름대로 다 머릿속에 정립이 되어야 되겠죠. 딱 스쳐가면 그냥 순간적으로 결정을 내려가지고 딱 들어갈 수 있어야만이 그것이 제대로 된 실력이죠. 그 책상 앞에다가, 매매할 때 주의사항 해가지고 쭉 써놔 보세요. 그 장면 들어오지 않아요. 다 매일같이 저기 보고 매일같이 아는 거 다 기억하고 있지만은 그 매매할 때는 들어오지 않는다니까요. 계좌만 쳐다보고 있지. 얼마 벌었나, 얼마 손해봤나, 그것만 보고 있다고. 근데 아주 초고수한테 가지고 한 1, 2개월, 3개월만 딱 같이 매매하더라도 자기 실력을 상당히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이제 수많은 돈을 날려 먹어가면서 배우든지 수많은 시간을 또 낭비해야만이 알 수 있는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나면 쉽고, 이제 그것이 이제 완전히 정립이 됐을 경우에는 좀 늦게까지, 예를 들어서 이제 한 10수년간을 고생하더라도 뒤늦게 그걸 깨우치고 나면은 그 앞으로 인생은 상당히 좀 팽탄하는 이야기죠. PC 한 대만 있으면 어디 가서든지 매매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행보구간과 박스구간, 박스구간과 추세구간. 이 행보구간일 때 상당히 지라고, 오늘 자기 왜 이래? 저 같은 경우는 한 3, 4일 정도 왔다 갔다 하면 더 좋아해. 왜? 그 다음에 한번 출세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근데 중간에 이렇게 많이 파동이 막 자주 오면은 큰 실수 없거든. 차라리 그냥 고요하게 막 움직인다든지, 태풍이 오기 전날의 하늘은, 날씨는 상당히 청명하고 고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막 이게 비바람이 불고 막 태풍이 막 오잖아요. 그죠? 그와 같은 원리로 잦은 이렇게 막 파동이 생기면은 큰 출세가 안 생겨. 그런데 박스 기간이 길면 길수록 한번 출세가 형성이 되면은 강한 그 출세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행보구간, 박스 구간을 즐길 줄을 알아야 된다. 즐길 줄 알아야 된다. 행보구간이 길면 길수록 강력한 파동이 온다. 강력한 파동이 온다. 추세 중에도 충격파와 조정파가 있다. 자, 충격파.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이러면 단타를 치더라도 상승 추세가 이렇게 되잖아요. 되면은 상승은 늘목주고 또 상승은 늘목주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충격파야. 이 조정파예요. 충격파, 조정파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만 매매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선물 매매하면 이것도 수익 내고 싶고 또 이것도 수익 내고 싶고 다 수익을 내고 싶잖아요. 이거는 다 포기를 해야 돼. 추세가 이쪽으로 써가시면은 이 추세를 못 탔다면은 늘목 들어올 때 그 다음에 2차 파동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것을 보고 매매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충격파에서만 매매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구간 후에 추세 구간, 이 크기를 알, 크기. 자, 지난번에 이제 장이 이제, 3년간의 박스권을 돌파할 때 올라갔다가 늘목 주고 다시 이제 반등 오잖아요. 그럼 이 크기를 알아야 내가 돈을 얼마를 베팅해서 얼마를 벌 수 있을 것이라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늘목 주고 다시 움직이잖아요. 그럼 이 구간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나름대로 그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알 수가 있다면 내가 자본을 얼마 투자했을 때 내 손실 범위는 얼마이고 그 다음에 수익이 났을 때 얼마만큼 벌 수가 있을 것인가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진입하기 전에 얼마를 벌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항상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야 내가 강하게 좀 베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약하게 할 것인지 조금 늘목 주더라도 참고 끌고 와서 한번 크게 수익을 한번 내볼 것인지 그런 결정이 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진입하기 전에 얼마를 벌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항상 진입 전에 생각을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투자 금액을 정하고 리스크 범위를 확실하게 정해야 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물론 아니 승부를 보겠다 생각할 때는 상황이 조금 다르지만 보통 때는 진입하기 전에 딱 리스크가 정해져 있어요. 뭐 선물을 매매할 경우에는 뭐 매틱 딱 정해놓고 들어간다고. 그 리스크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는 참아야 돼. 내 리스크를 크게 주면 안 되니까.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하다 보면은. 그리고 리스크 범위를 진입 전에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진입하고 나서 수익이 나잖아요. 수익이 이제 100만 원 정도 나다가 이것이 막 내려와가지고 한 10만 원 나는 선까지 막 금방 되돌아와. 그러니까 추세는 살아있어. 다음에 많이 갈 것 같아, 그 다음에. 그런데 올라갔다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면은 여기 이제 불안해가지고 이제 못 참는 거예요. 그럼 본전에 막 팔고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나름대로 이제 많이 올라갔다가 밀리면은 추세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리스크 범위를 정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올라갔다가 단지 조금 밀릴 때 이때 이제 수익이 났다가 수익이 감해질 때 수익이 줄어들 때 이때를 못 참아가지고 빨리 정리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나름대로 뭐 5분이면 5분, 15분, 15분 그 중에서 가격을 기준으로 리스크를 정할 것인지 이평선을 기준으로 정할 것인지 추세를 기준으로 정할 것인지 그 리스크를 어디에 기준을 두고 정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한 파동이 마무리되면 다시 말씀 이렇게 내가 위쪽으로 해가지고 한 파동이 마무리되고 눌림목 들어온다. 이것이 정멸 상태에 눌림목 들어오면 이건 먹으려고 안 한다는 이야기죠. 저 같은 경우도 올라갔다가 이번에 내려올 적에 마지막에 이 구간에서 20선 깨고 내려올 때 이때 변동성이 급증하는 것을 보고 이때 잠깐 했습니다만 이 구간 안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다시 하잖아. 왜? 저는 길게 볼 때는 이쪽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니까 큰 흐름은 위쪽으로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윗방향으로 그 포인트를 많이 찾는다는 이야기죠. 자,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9월물 콜 275짜리 전날은 0.5부터 한 0.6 정도까지 분할 매수 오늘 정세를 했고, 그 다음에 0.6 사이에 10개월 재매수했거든요. 목표는 대략 한 30만 정도. 그리고 만약에 이 목표 지점까지 간다라면 거의 한 5배 정도 수익을 내는 거죠. 5배 정도. 17일 안에. 그런데 종합지수 흐름이 지그재그의 패턴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끌고 가기보다는 뭐 50% 나든 100% 나든 중간에 봐가지고 마디를 정해서 그 마디에서 한번 끊고 다시 재진입하는 그런 그 매매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반등 권역을 제가 한 2040에서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던 거에 2030부터 약간 깨고 나서 지금 돌았었는데, 주식은 제가 볼 때는 장이 밀려봐야 크게 밀리지 않습니다. 빠질 때마다 본인이 본 종목이 있다면 계속해서 매수를 하는 그런 데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코덱스 레버리지는 12,000원 아래에서 분할 매수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코덱스 레버리지도 빠질 때마다 계속해서 저점 매수 관점에서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목표점이 개인적으로는 275, 선물기준으로 275포인트를 설정해 두고 있기 때문에 약 추세 매매를 하실 경우에는 2포인트 정도 손실을 허용할 수 있다면 약간 밀려도 제가 볼 때는 저점 매수 관점에서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에는 275가 지금 0.74니까 74,000원인데 만약에 5만원 전후까지 0.5전후까지 순간적으로 밀려준다면 많이 하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시험 삼아서 조금 한 매매를 해보면서 옵션 흐름이 어떻게 되나 이걸 한번 이렇게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